6장 파일 접근 권한 관리하기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파일의 속성과 접근 권한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접근 권한을 상속하고 초기에 설정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내용은 파일의 속성, 파일의 접근 권한, 기호를 이용한 파일 접근 권한 변경, 숫자를 이용한 파일 접근 권한 변경, 기본 접근 권한의 설정 등이 있습니다. 파일의 속성입니다.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파일을 읽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윈도우즈 시스템도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유닉스의 다중 사용자 시스템과 윈도우즈의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닉스의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동시에 다중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홈 디렉토리 영역을 따로따로 관리함으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하나의 서버에 접근해서 자신의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무단 접근으로부터 자신의 파일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 권한만큼만 파일을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루트 관리자라고 하면 각각의 디스크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사용자별 디스크 쿼터라든지 할당량이라든지 또는 접근 가능한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의 속성들은 유닉스에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저장하는 여러 정보들로서 ls-l이라는 명령으로 파일의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s-l을 하게 되면 맨 앞에 등장하는 이 부분이 파일의 특수 권한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영역, 실제로 여기는 지금 1번, 2번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실은 이 전체가 권한이긴 한데 맨 앞부분은 약간 특수한 권한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파일의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면 일반 파일이고요. 디렉토리면 여기가 D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링크 파일인 경우는 L, 블럭 디바이스나 캐릭터 디바이스의 경우 B나 C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9가지가 실제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은 파일의 물리적인 연결의 개수, 그러니까 링크 파일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파일의 소유자의 사용자명이고요. 다섯 번째는 파일 소유자의 그룹명, 여섯 번째는 파일의 크기, 여기서 나타내는 건 바이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파일의 변경 시간, 그러니까 수정 시간이 되겠고요. 맨 끝에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파일의 종류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요. 마이너스, D, B, C 또는 L 또는 파이프 같은 P, 그 다음에 소켓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B와 C의 차이를 보시면 B는 블럭 단위로 읽고 쓰는 블럭 장치, 특수 장치 파일을 말하는 거고요. C는 문자 단위로 읽고 쓰는 문자 장치 특수 파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블럭 장치의 특수 파일은요, 디스크나 CD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문자 단위로 읽고 쓰는 문자 장치는 키보드, 그 다음에 모니터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로서 파일이란 명령어가 있고요. 파일 다음에 파일명을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의 종류가 리턴이 됩니다. 자, 파일의 종류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s-l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루트 관리자의 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업했던 워크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맨 앞에 특수권한 앞에 뭔가 숫자가 하나 더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alias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제가 ls 명령어의 옵션 중에 s 옵션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ll이란 명령어를 쳤을 때 등장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부분이 원래는 파일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PT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바이트 단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저기에 나타나는 숫자는 여기 앞에 나타나는 숫자는 이 바이트 크기에 비례한 블럭 사이즈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없는데 지금 제가 사이즈를 블럭 단위로 보기 위해서 추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ls를 해보시면 여기 지금 디렉토리가 점 파일과 점점 파일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특수권한 앞에 D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바이스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L이 붙어 있는 애들. 자, 이거는 링크 파일들이고요. 자, 실제 디바이스의 종류는 여기 디렉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서 LL 보시면 여러 장치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면 앞에가 C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장치들이 보이고요. 위로 올려 보시면 캐릭터 장치, 그 다음에 여러 디렉토리와 캐릭터 장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CD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파일 명령어에 대한 걸 한번 보시면요. 파일 usr bin의 ls를 보시면 자, 이렇게 실행 파일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홈에 있는 파일 중에는 test.txt 같은 이런 텍스트 파일하고 dir1 같은 경우 이렇게 디렉토리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속한 그룹은 groups라는 명령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명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한 사용자가 속한 그룹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인자가 없으면 자신이 속한 그룹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보통 루트는 groups 하시면 이런 식으로 루트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쭉 보여지게 되고요. sys라고 하시면 이렇게 시스템 사용자의 그룹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룹과 유사한 명령어가 뭐 id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걸 쓰게 되면 본인의 UID와 본인의 GID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접근 권한입니다.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고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보안 기능입니다. 어떤 서버에 사용자가 이렇게 3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사용자별 디렉토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은 부서에 속한 사람들은 부서 내부의 문서를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저 1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소속이기 때문에 이 다른 두 사람의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룹을 나누고 뭐 그룹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접근 권한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접근 권한은 유닉스의 사용자 카테고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소유자와 그룹,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를 말하는 거고요. 명령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은 파일과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용자를 말하는 거고요. 자, 파일에 속한 그룹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의 기본 그룹이고요. 상위 디렉토리에 특수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다른 그룹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setGID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명령을 이용해서 역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나 그룹이 아닌 경우는 나머지는 기타 사용자로 구별이 되고요. 소유자나 그룹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사용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접근 권한은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권한을 보시면 모든 파일들은 읽기와 쓰기,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read, write, 그 다음에 execute인데 앞에 E를 따온 게 아니고 X를 따와서 RWX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기는 모든 일반 파일인 경우는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복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요. 디렉토리 파일에서 읽기는 ls 명령을 통해서 디렉토리의 목록을 읽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ls 명령의 옵션은 실행 권한이 있어야 하고요. 특수 파일인 경우는 rea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읽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쓰기 권한은 일반 파일인 경우 파일을 수정 또는 이동, 삭제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요. 디렉토리에는 쓰기 권한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됩니다. 디렉토리 파일의 쓰기 권한은 디렉토리 내에 파일을 생성 또는 삭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요. 특수 파일의 쓰기 권한은 write를 사용해서 파일에 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일반 파일의 실행 권한은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실행 가능한 파일인 경우입니다. 또는 디렉토리 파일의 경우 c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내로 이동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는 파일을 디렉토리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요. 특수 파일에서 실행 권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권한은 아까 봤던 맨 앞에 특수 권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3개씩을 그룹 지어서 소유자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그룹 사용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문자의 의미는 R은 읽기 허가, W는 쓰기 허가, X는 실행 허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허가 취소 또는 권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권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권한이 바로 이렇게 RWX, R-X, R-X입니다. 이거는 맨 앞에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모든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고요. 그룹과 아더에 대해서는 읽기와 실행 권한만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사용자의 권한과 파일 소유자의 권한과 그룹 또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 모두 동일하게 R-X인 경우는요. 읽기와 실행 권한만 있음을 나타내고요. 소유자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부분은 소유자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 권한이 있고 나머지 그룹이나 기타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read와 write 권한을 소유자와 그룹, other에 대해서 공용으로 나눠줄 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RWX. 자, 모든 권한이 다 들어있는 경우고요. 소유자나 그룹, other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꼭 일반 사용자, 다른 사용자들이 본인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WX 나머지 권한이 없는 거는요. 소유자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고 그룹과 기타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실행 권한은 특별한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chmod 이런 명령어고요. change mode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모드 파일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기호를 통해서 파일의 접근 권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하위 디렉토리를 모두 지정하는 마이너스 대문자 R 옵션이 가능합니다. 자, 이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할 사용자의 권한을 표시하면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기호 또는 팔진수 모드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기호를 이용한 접근 방법의 표현입니다. chmod 하시고 사용자의 카테고리, 연산자, 권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쓰기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 u 플러스 w 그 다음에 콤마를 이용해서 권한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w니까 쓰기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뒤에는 사용자에게 마이너스 x니까 실행 권한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줄은 g 플러스 x이기 때문에 그룹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 콤마 g 마이너스 wx니까 그룹에 대해서 쓰기와 실행 권한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실행 권한을 줬다가 뒤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충되긴 하는데요. 이런 식의 기호 모드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용자에게 허가권을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 other에 대해서 rwx, 그러니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룹과 other에 대해서는 쓰기와 실행 권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권한, 유저와 그룹과 other를 전부 다 아울러서 얘기할 때는 A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저, 그룹, other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RWX를 쓰게 되면 사용자 모두에게 RWX니까 읽고 쓰고 실행하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ls-l을 봤을 때, ls-l 퍼스트 데이터를 봤을 때, 일단 권한이 유저에 대해서는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나 다른 사용자들은 읽기 권한만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자에게 u-w를 줬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쓰기 권한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자에게 읽기 권한만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chmod g 플러스 wx니까 그룹에 대해서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hmod ug equal rw는요. 사용자와 그룹에 대해서 읽고 쓰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rw-, rw-, r-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hmod 맨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고요. 플러스 rx가 지워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맨 앞에 당연히 all이 생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게 읽기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chmod g-w는 그룹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챕터 6으로 이동한 다음에 make 디렉토리에서 practice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서 cp/etc hostres라는 파일을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자, 이 뒤에 점의 의미는 기억하시죠?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호스트라는 파일에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go 플러스 w니까 그룹과 other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그룹과 other에 대해서 읽기, 쓰기 권한을 빼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권한을 확인합니다.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워크에 대해서 하겠고요. 파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좀 간단하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디렉토리는 파일을 전부 다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rm-rf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아스터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루트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워크라는 디렉토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루트 사용자가 슬래시 디렉토리, 그러니까 최상위 루트에서 이 동작을 해버리면 시스템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ls를 해보면 화면에 아무런 디렉토리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practice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이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c hosts라는 파일을 현재의 디렉토리로 복사해 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hosts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hosts라는 파일은 읽기 권한만 부여되는 파일이고요. 자, 여기에 chmod u 플러스 w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에 대해서 쓰기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다시 한번 chmod go 플러스 w hosts 하시면 그룹과 other에 대해서 역시 쓰기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이번에는 go-rw hosts 하시면 마지막으로 LL 하기 전에 그냥 우리로 눈으로 봐도 그룹과 other에 대해서 읽기 쓰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만 소유자에 대해서만 읽기 쓰기 권한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루트 관리자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관리자는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실행이 돼버리고요.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를 좀 먼저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